You know, we're down to final strokes with Iran. That's going to be. We're down to the final moments. 미국은 중동에 많은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있고 병력도 약 4만에서 5만 명이 상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만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등 걸프만 국가들에 배치된 미군은 이란의 아라비아 반도 진출을 막거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선은 마치 동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는 제1열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아직 세력이 건재한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 예멘의 후티를 섬멸하기 위해 투르만 항모 강습단을 홍해에 배치했고 후티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항공모함 칼 빈슨을 추가로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칼 빈슨을 중동으로 급파한 이유는 항공모함 투르만에서 할 수 없는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 작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카타르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오산 비행장에서 수송기 15개 분량의 미군 장비가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양의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군이 19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를 사가는 국가들에게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ary tariffs on Iran, we don't see any progress. We're going to put them on. 보유한 전략 폭격기 32%를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배치하면서까지 이란에게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백기 투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스라엘발 기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신문 마리브는 4월 6일 이스라엘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새로운 사드 포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네타냐후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매우 급하게 정해진 회담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던 네타냐후는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논의가 목적이었다고 기사는 밝히지만 가자지구 처리 문제와 이란 공격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란은 어떤 준비를 해왔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무엇일까요? 이란도 한치의 양보 없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헤란 타임즈는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이 지하미사일 기지에 있는 발사대에 탑재되어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했고 중동에 배치된 6만 명의 미군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군 참모총장은 4월 6일 이란의 보복은 신속하고 강력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하메네이의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역량을 홍수처럼 짧은 시간 내에 적에게 쏟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들 이스트 옵저버는 이스라엘 신문 마리브를 인용해 이란은 1000발의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향해 발사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원 조르반드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세계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까지 치솟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이란의 전략은 경제전쟁으로 확대시켜 전 세계를 전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중동의 석유와 가스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늘 이란이 석유를 팔 수 없다면 중동의 누구도 석유를 팔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한다면 이란은 전투기와 드론 그리고 미사일을 이용해 중동 산유국 유전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일 것입니다. 바레인은 일 27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것이고 UAE가 미군이 공격하도록 기지를 제공한다면 이란은 UAE에 집중 포화를 가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사이에 UAE와 이란이 영토 분쟁 중이나 이란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바로 이 섬들입니다. 이란이 최근 이 섬들에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만약 UAE가 이란 공격을 위해 미군에게 기지 사용을 허락한다면 이란은 UAE의 에너지 인프라와 발전소를 직접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구는 약 1000만이지만 인구의 88%가 외국인입니다. 이란의 폭격이 시작된다면 이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카타르와 오만은 비교적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미 중부사령부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자산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입장이 난처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국의 중재로 서로 화해 무드에 있고 러시아도 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이라도 미국에게 길을 내어줄 경우 이란은 사우디 정유시설을 직접 공격할 것입니다. 사우디의 유전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평균 9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 일평균 생산량의 9%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우디가 중립을 지킨다 하더라도 페르시아만에서 홍해의 안부항까지 연결된 동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불안한 페르시아만을 우회하기 위해 1982년 건설되었으며 유럽으로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을 공급합니다. 특히 홍해에 있는 안부항 수출 터미널은 서방 기업과 합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이 중단되면 하루에 약 500만 배럴의 수출이 차단될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수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며 이란 국회의원의 말대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단기간 내에 생산 캐파를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는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한국은 단기간 내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70년간 쌓아온 제조 경쟁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 중동의 절대 핵 강자주의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트럼프도 이란의 세력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시켜 중동의 패권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는 현재는 강대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협박도 안 하고 양보도 안 한다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했지만 간접 대화에 거부를 안 해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better if we have direct talks. I think it goes faster and you understand the other side a lot better. 4월 7일 헝가리를 방문했던 네타냐후는 미국으로 급히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자 지구, 시리아,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깊은 의견 교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Great discussions today, I think, on the obvious subject of Iran. Of course, we also discussed Iran.
실제 양자가 은밀한 논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밝힌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통의 안보 위협이고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두 번째로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Diplomacy fails. Is the United States under your leadership ready to take military action to destroy the Iranian nuclear program and remove this threat? I think if the talks aren't successful with Iran, I think Iran is going to be in great danger.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한 것은 중동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mportantly is to have that be a safe field because you're right smack in the middle of the Middle East. You're right along Israel. It should have never ever been given away. 미국이 이란에 취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은 4가지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지원하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두 나라가 협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전쟁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이란에 대한 사소한 오판이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에 타결되지 않아 전쟁으로 발전한다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있을까요? 또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전쟁의 직접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해 주십시오.